2001년 3월 중국 사천성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집을 나간 지 5일이 넘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기혼녀로 남편과 딸이 있는 여성이라서 특별하게 장기간 집에 안 들어올 이유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얼마 후 사천성 강령강 대교 아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바다에 이상한 물건이 있는 것 같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으로 달려가 배를 타고 강속에 있는 그물을 끄집어내 보았더니 그 안에는 토막난 여성의 시신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시신은 총 36개의 덩어리가 3개의 그물망에 나누어져 담겨져 있었는데 그물망 한 개당 약 12개에서 13개의 덩어리들이 나눠져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토막난 시신을 재빨리 육지로 옮겨 과학수사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부검하던 부검인은 시신을 보더니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여성이 사망하기 전에 토막을 내 살해한 후 무엇인가로 가공한 듯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여성을 토막낸 후 삶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부검인은 토막나기 전에 이 여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간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2001년 사천성 원시형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말씀하세요. 언니가 나간 지 한 5일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녀는 언니가 집을 나간 지 5일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가 나간 시간 대충 몇 시쯤 됩니까? 그날 저녁 8시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언니가 성도에 잘 도착해서 있다고, 거기서 일하고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등 그런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예, 성도 어디에 있다는 말은 안 하고요. 네, 언니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딱 끊어버렸어. 경찰은 평범한 여성이 갑자기 실종된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해 그녀의 진원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실종녀는 올해 39세인 여성으로 이름은 국리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리연은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성격 차이도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 교육비 문제와 생활비 문제로 끊임없이 싸우다 남편이 폭행하는 바람에 중대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작년에 남편과 이혼 서류를 마친 상태였는데 두 사람 다 돈이 없다 보니 눈치만 보고 집을 나가지 않아 누가 먼저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아 그냥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이 떨어진 사람들끼리 한 집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 더욱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던 2001년 3월 22일 오전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던 슈에는 딸 얼굴이라도 볼까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안방에는 아내만 잠을 자고 있고 딸이 이미 등교를 마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슈에는 일찍 잠을 자려 샤워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슈에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아내가 화장실 가기 위해 눈을 비비고 나왔습니다. 슈에는 비록 아내와 이혼해서 한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혹시 모를 정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리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나 리언은 화들짝 놀라며 아니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나! 에이 자기야 미안해. 우리 그냥 이전 일은 잊고 다시 시작하자. 응? 이거 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이미 연길 씨랑 만나고 있는 거 몰라? 아이, 알지. 아니 아는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해? 너 그 사람하고 아직 결혼식도 올린 것도 아니잖아. 잘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그동안 한 집에서 산 지도 10년이 지금 넘었어. 애 키우느라 정말 열심히 돈도 벌었다고. 돈을 벌어? 야, 뭐 얼마나 벌었는데?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번 돈 너한테 빌려준 거 아니야. 6,000위안. 6,000위안이라니? 그 돈은 그냥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로 주고 퉁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니,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은 분명 이혼 서류 다 마치고 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남남이 된 상태에서 내 돈을 빌려준 건데 위자료라니. 무슨 위자료라는 거야? 엄연히 빌려준 거지. 뭐? 빌려줘? 야, 그럼 차용증이라도 있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그 당시에 서로 믿으니까 차용증 같은 거 안 쓰고 빌려줬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차용증 쓰라고 했지, 너한테. 차용증 없으면 저리 비켜. 화장실이 나가게. 뭐야 이게. 야, 너 혹시 그 돈 그놈한테 준 거냐? 리언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가려 하자 야, 말이 말 같지 않아? 슈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아내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뒤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나빠진 리언은 뒤돌아서며 슈에의 따귀를 때렸는데 야, 남편 구실도 못하는 게 어디에서 돈 가지고 지랄이야? 몇 푼 안 되는 거 그냥 위자료 줬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슈에는 리언을 거실로 끌고 가 탁자 위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 오늘 아주 끝장을. 슈에는 거실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을 보며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슈에는 아내에게 달려가 뭐야? 자기야, 일어나봐. 순간 그녀를 감싼 왼손이 끈적하다는 느낌이 들어 손을 꺼내봤습니다. 아이씨, 뭐야? 죽은 거야?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진 슈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쓰러져 있는 그녀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슈에가 리에를 화장실에 던져놓고 칼과 망치를 가지러 간 사이 그녀는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죽은 것으로 착각한 슈에는 공포에 질려 한시라도 빨리 아내를 처리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슈에가 칼과 망치를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오자 아이씨, 힘들어. 가만히 있어봐. 아이씨, 그런데 이걸 어디다 버리지? 이대로 버리면 썩지도 않을 텐데. 거실로 나와 집안을 둘러보던 슈에는 압력밥솥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봐. 그래. 압력밥솥에 쪄서 강문에 버려버리면 금방 사라지겠지. 아이씨, 힘들어. 슈에가 잠시 숨을 돌리려 하던 순간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자루하고 그 다음 것들이.
창고로 들어간 슈에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자루와 그물을 들고 나와 썰어놓은 덩어리들을 새 자루에 나눠 담았습니다. 화장실에 그대로 놔두면 딸이 발견할 것이 걱정되었던 슈에는 아내를 자루에 담아 베란다 화분 사이 한쪽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락스통을 사와 서둘러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시간이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슈에는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세요? 그때 딸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이 일찍 끝나 조금 일찍 돌아왔다며 신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약한 소독약 냄새가 난다며 얼굴을 찌푸렸고 아빠에게 뭐하고 있었냐며 묻자 슈에는 태연하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며 청소가 곧 끝나니 바로 환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슈에는 딸이 어머니를 찾기 전에 선수치며 엄마는 회사에서 저 빨리 간다고 한 것 같아. 내일이나 돌아온다고 한 것 같더라고. 딸은 실망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슈에는 딸이 눈치채지 못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10시 딸이 잠자리에 들자 슈에는 조용히 집에서 나와 큰 길로 걸어갔습니다. 택시! 어디로 모실까시오? 강령강 대교로 갑시다. 이 시간에요? 택시가 한참 다리 위를 달리던 순간 여기 좀 세워주세요. 다리 한가운데서요. 슈에는 다리 위를 천천히 걸어가더니 다리 한가운데 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 정도 깊이면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을 거야. 다리 조사를 마친 슈에는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자전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집으로 올라가 베란다에 숨겨놓았던 자루 하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30분을 달려 다리 위에 도착한 슈에는 아이씨, 마누라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이쯤이었던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자전거에서 자루를 끄집어내린 슈에는 두 손으로 잡고 있던 자루를 다리 아래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서 새벽까지 자루를 모두 강에다 버린 슈에는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씨, 그래.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절대로 못 찾겠지. 오전 8시 토막낸 시체를 강에 버리고 돌아오던 슈에는 맞다, 내장. 집에 있던 흔적이 생각났던 슈에는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차가 아파트 아래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재빨리 가지고 내려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한 슈에는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시내에 있는 안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왔어. 시간 없으니까 일단 악마부터 시작해. 네네. 알았어요. 아마부터 시작하지. 그럼 뭐부터 시작해요? 안마가 시작된 지 5분 후 아가씨, 이리 와. 핸드폰 있지? 핸드폰 왜요? 잠깐만 씁시다. 줘봐. 통화만 하면 돼. 내가 전화를 걸어줄 테니까 전화기에 대고 뭐라고 하냐면 됐어요.
제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돈 줄게. 야, 100원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전화해서 리언이 친구인데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며칠 있다가 간다고 말해. 그리고 끊으면 돼.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여동생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친구인 척 해달라는 말이잖아요. 안마방 도우미는 슈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가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그녀를 안심시킨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슈에와 리언은 1984년 슈에가 전신전화국 근무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실하고 착하기로 소문난 그는 지인의 소개로 리언을 만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을 확인하더니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0여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리언이 친구들과 늦은 저녁까지 술을 마시고 캬바레를 기웃거리더니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리언의 여동생은 얼마 전부터 언니가 형부와 싸움이 잦아지더니 이혼하고 오갈 곳이 없어 같이 살다 실종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언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여동생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언니의 행방을 조사하던 중 최근에 여동생에게 걸려온 언니 친구라는 여성의 전화번호를 추적해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니 친구가 아니라 아마방 도우미였다는 것을 알아내고 도우미를 취조해 그날 손님의 부탁으로 전화를 걸어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슈에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해 취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아내를 집 화장실에서 도망낸 후 강에 버렸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슈의 집을 급습해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에서 리언의 혈흔과 유전자를 검출했습니다. 슈에는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불안에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할 바에야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게 98년쯤인가 그 아내가 갑자기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딸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들하고 춤추는 캬바레를 들락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곳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들어오곤 했죠. 그럼 아내분이 그때부터 애도가 시작된 건가요? 예, 그때부터 집안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99년 가을이었어요. 아내가 캬바레에서 7살인가 8살 어린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럼 대화를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두 사람이 갈 때까지 가버려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더라고요. 두 사람은 사건 발생 1년 전인 12월에 이혼 수속을 마치고 따로 살기로 했으나 두 사람 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집을 사서 나가지 못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며 수도료, 관리비 문제로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슈에는 리언이 근무가 없는 날 재결합 문제로 다시 한번 만나 대화를 해보자고 했으나 그녀는 단칼에 거절하며 선을 그어 슈에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날 슈에는 아내가 더 이상 자기에게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성 법원은 슈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